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트리거가 터지면 바로 터질 거예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경제학 이론서 한 권을 쓰기 위해서 50년 동안 제야에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무능한 탓도 있지만 제 연구 과정이 그만큼 지난했고 제 연구하는 내용이 또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현재 경제학은 거의 모든 이론들이 실용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 이론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한 3개 있어요. 이제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그리고 균형, 신속한 균형 이런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이 3가지 조건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만큼 그 가격 이론조차도 그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소득 이론도 마찬가지고 통화금융 이론, 국제개혁 이론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실용성이 없게 됐는가 이걸 따져봤더니 20세기 내내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격렬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학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뭐 사활을 건 이제 대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이론이 과학적 순수성이 더 뛰어나냐 그리고 이론적 정밀성이 뛰어나냐 여기에 대해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경제 현실에서는 이론들이 더 멀어지는 그 결과를 빚었더라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분화시킨 근원은 어딘가를 찾아가 봤더니 아담 스미스더라고요. 이 아담 스미스가 시장 가격에서 자연 가격을 분리해내면서 자연 가격은 노동 가치를 지배한다. 이쪽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진화를 했고 또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추구했던 쪽은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그러니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는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계에 남지 못하고 이제 제야로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지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50년 동안에 제가 이제 노력한 게 그 헛되지 않아서 실용성이 있는 그 이론들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새롭게 구축한 것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현재 경제학에는 경제 병리학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학문이 성립했는데 그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해서는 병리학이 훨씬 깊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 해서 경제 병리학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사실은 제가 지난해 하반기쯤부터는 이제 그걸 예측해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한참 쓸 때가 이제 그때였었고 금융 위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탈고한 게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탈고한 때에 이 제목을 이제 출판사에다가 줬더니 출판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건 안 먹힌다 시장에서. 그때는 은행위기가 없었잖아요. 예.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기어이 고집을 했어요. 경제 병리학으로 내다봤더니 내년쯤에는 이렇게 간다. 이 책을 발간하는 때가 되면 이제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1월 5일 날 발간했는데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다 뿌려야 하잖아요. 근데 언론계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 상습적인 비관주의자들은 맨 경제 위기라는데 경제 위기가 언제 벌어졌냐는 식으로 반응을 했대요. 이 출판사 얘기가. 근데 이제 올해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가 파산하고 그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이제 연달아 파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경제 병략은 예측성이 좀 있어, 실용성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경제 병리학이라는 용어를 소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 병리학은 현실과 이제 괴리되지 않고 예. 그 지난 이제 전통적인 학문에서의 경제학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제나 이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약간 현실과 괴리된 걸로 이렇게 발전돼 왔다면 진짜 현실 속에서 녹여나서 실용성 있는 그런 경제학을 연구하신 거군요. 일단 경제 병리학의 이제 그 일반 원리하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병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구성이 뭐냐면 임상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반 원리는 이 책에 밝혀놨는데 임상 사례를 못 끼워 넣었어요.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제 병리학 책을 제대로 발간할 때 넣자 그리고 이제 일반 원리만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임상 수련을 조금만 거치면 누구나 경제 위기가 장차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일반 원리가 뭐냐면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왜 그러냐면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거치지 않는 경제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모든 금융위기는 이제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근데 세 번째는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700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바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찰스 킨들버거가 그 동명의 책, 그러니까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광기가 왜 패닉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일으키는지, 여기에 대한 경제 원리를 충분히 이렇게 규명을 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규명하면 내가 경제 병리학 수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연구를 거의 한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한 40년 됐는데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연구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네 번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졌을 경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형 재화들은 일정 기간에 소득이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면 일반 물가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2년이나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을 못 따라잡으니까 저축이 이제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에 가담하는 거죠. 현재 수요가 이제 미래 수요가 합쳐지니까 이게 배가 되고 그래서 가격은 폭등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광기죠.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이때 겪었던 부동산 투기 열풍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광기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냐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수요가 없어진 그 공동화된 상태가 와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이 이제 하락을 징조를 보이니까. 소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이제 그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경기 때는 이제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 팔아서 금방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신용 창조의 역과정이 작동을 해요.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거든요. 네.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붕괴가 와요. 이제 그 붕괴는 대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금융시장 중에서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최종적으로 그걸 그 붕괴를 일으켜요. 네. 지금 현 단계에 비유해 보자면 아직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패닉은 온 건가요? 패닉은 이미 지났어요. 패닉 상태는 지났어요. 그 제가 이 책을 참 이제 그 발간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많은 사람들 촉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금융위기는 언제 터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난로를 만지면 금방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좀 있다가 느끼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요.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는데 그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본원통화의 0.07%, 광의 유동성에는 0.003%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이게 또 다른 산업에 전염돼서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 하강이다. 우리 1분기, 2분기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2.6%, 3.0%였는데 3분기에 이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1.3%로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경기가 더 빠르게 하강하면서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이거는 경기가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이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하는 성격이 있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이미 벌어졌는데 이거는 약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못 느껴요. 근데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다시 덮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3월 8일 날 실버 게이트가 무너져요. 이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안 가져요. 자산 규모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조그만 캐피털이니까 관심을 안 가는데 이게 터지면서 미국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제법 큰 중규모의 은행이 파산했고 그리고 바로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했고 거기에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또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지금 구제 금융을 받고 있고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스라는데 저건 UBS 은행에 합병을 당하게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아주 적절한 그리고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이게 일단은 물 위로 올라오다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트리거가 터지면 바로 터질 거예요. 또다시 수면 위로. 그게 터지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지나면 결국은 이제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터지리라고 보는데 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